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화 대 기아 6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두산과의 5위 경쟁을 하던 한화, 이번엔 기아를 상대로 4위 도전장을 낸 한화입니다. 수입을 하면 4위로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위닝을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등말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말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강백호 선수가 회복이 안 된다면 또는 정은원 선수 콜업 등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등말수가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일단은 변화 없이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시안게임 데뷔를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군 엔트리를 29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 그 리그 운영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특히 하나는 5강 가능성이 있었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좀 입은 것도 사실이긴 하죠. 물론 뎁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변명거리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엔트리 한 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확대 엔트리도 8월 25일로 조기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의문 중 하나가 모든 일정이 앞으로 당겨졌는데 왜 확대 엔트리만 9월 시작을 고수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8월 25일도 좀 더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해봤자 5일 앞당긴 거잖아요. 더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조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확대 엔트리만큼은 이게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로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발은 왕해청 선수이고요. 라인업은 오재원,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 노시환, 김태현, 허인서, 이도윤, 심우준 선수가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오재원 선수가 아무래도 4안타를 천 기록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톱타자로 나서는 경기이고요. 강백호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낼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강백호 선수 몸 상태에 대한 질문에 일요일 쉬고 월요일까지 쉬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경. 쉰다고 모든 병이 나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김경문 감독입니다. 그리고 오지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 달간 아주 많이 고생했다. 그날 기대했던 것보다 잘 치더라. 감독이 항상 할 일을 선수들을 경쟁시키고 분발을 더 하게끔 유발을 해서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오재원 선수가 중간에 센터 라인에 힘이 조금 떨어져 갈 때 힘을 내고 치고 나오니 팀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왕해창 선수의 공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지난번부터 속구와 변화구가 커맨드가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구는 몰리고 변화구는 빠져나가고 이게 떨어지는 공이 어쨌든 왕해창 선수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되었고 코너로 찔러 들어가는 속구가 좋다라는 거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하는 바인데 이제 그 공을 노리기 시작을 했어요.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노려야 공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연구가 되면서 분명 코너로 찔러 들어가는데 파울이 되면서 버텨내는 타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혜정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 거기다가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또 6선발을 하던 선수가 5선발에 들어오면서 체력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침을 겪을 수 있는 만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늦게 왔다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분석을 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이것도 왕혜정 선수가 어느 정도 느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었던 것인지 그래도 커맨드가 좀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공들이 많아졌어요. 슬라이더를 낮게 던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고자 했지만 속지 않았다. 일찍 떨어지기도 했고 너무 볼에서 볼로 떨어지는 느낌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통하지 않으니까 불리한 카운트가 이루어졌고 밀어 던지다가 통타. 왕일창 선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속지 않는 공을 던져가지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의외성을 가지지 않는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 자체가 기본적으로 회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오프사이드 구종이 약한 그리고 던지기는 해도 잘 구사를 하지 않는 왕혜청 선수이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왕희청 선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커맨드를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인정하고 코너로 핀포인트로 제구를 신경 쓰면서 투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피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노린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안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홈런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불리한 카운트가 돼서 장타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커맨드를 신경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왕혜정 선수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더 나은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회 때는 수비가 흔들렸어요. 볼넷과 번트 안타, 그리고 실책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1-3루, 또다시 실책이 나오면서 1실점, 다시 1-3루가 된 상황에서 삼진 땅볼로 한 점, 그리고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불안한 타자들, 그리고 타구 속도를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급한 수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수비수들이 수비를 잘해줬으면 상관없겠지만 왕희정 선수가 타구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책들이 겹치다 보니까 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4회였죠. 3런을 허용하고 강판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수가 바뀌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커맨드가 아예 안 됐고 출루도 많았었고요. 똑같은 잣대가 황준서 선수도 그랬잖아요. 황준서 선수도 출루가 좀 많아 보이니까 바꿨잖아요. 근데 왕혜청 선수는 그대로 갔습니다. 출루도 많았고 투구수도 이제 많아지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요. 3런을 허용하고 오늘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아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를 갖춰가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 지면 참 힘듭니다. 근데 졌습니다. 그러면 패배를 하는 게 맞겠죠. 연봉패는 3회 때 벗어날 수는 있었어요. 이도윤 선수가 2루타를 만들어서 이제 출루를 하게 되었고, 오재훈 선수가 투수 머리 뒤로 넘기는 땅볼이 만들어지면서 이도윤 선수 홈인이 되었고 연봉패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불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서 윤찬우 선수가 5회, 박준영 선수가 6회에 올라와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찬우 선수 저번에는 그래도 호투를 해줬는데 오늘은 좀 아쉬웠죠. 안타와 볼넷, 플라이, 볼넷을 내주고 마운드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올라와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4회를 마무리. 5회도 올라왔습니다. 5회는 안타, 볼넷을 허용했고 삼진, 그리고 태그 아웃과 플라이를 유도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의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역할을 하는, 그래도 이닝을 좀 끌어준 박준영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회는 조동욱 선수가 올라와서 3자 범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쨌든 프라이머리인 이상규 선수와 마무리인 이민우 선수는 쓰지 못해요. 그리고 황준서 선수와 박준영 선수도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박준영 선수는 다음 선발로 들어가야 하는 선수고, 황준서 선수는 이미 45구로 던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불펜 선수들이 투구를 해줬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동욱 선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장효 선수를 일찌감치 써가지고 롱맨으로서 쓰는 게 어땠냐라고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다시 5점차 이상으로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5점 차였어요. 롱맨을 쓰기에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다. 딱 5점 차였으니까. 5점 차는 어쨌든 한 번, 두 번 기회를 통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건 셋업들. 그래서 조동욱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마운드를 이제 김태형 선수가 이어받는 8회 하나는 공략을 해봅니다. 허인서 선수 안타로 잡은 기회였고요. 박정현 선수의 투런 홈런, 그리고 페라자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장유 선수를 일찌감치 투입을 해가지고 롱맨이 아닌 셋업들을 투입했던 이유가 바로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현 선수와 페라자 선수의 솔로 홈런이 나왔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대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펜도 버텨줬어요. 정우주 선수 9회는 장유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장유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장유호 선수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유호 선수가 롱맨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어야만 박준영이 됐든 황준서가 됐든 선발 불펜을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윤찬우 선수를 길게 안 던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유호 선수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첫 피칭을 3자 범퇴로 이끌어냈다는 점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네요. 9회 강백호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가면서 한번 압박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병살타가 나오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힘이 모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로 넘어오면서 타격들이 좀 끊어지는 경향이 좀 있네요. 오늘 경기도 많고 풀린다 싶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를 압박할 수 있는 찬스에서 그러지 못했네요. 내일 모레 경기를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